이번 시간에는 레이어와 레이얼스 패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썸네일의 크기를 변경하기 위해 패널 메뉴 버튼을 클릭하고 패널 옵션스를 선택합니다. 레이얼스 패널 옵션스 대화 상자의 로우 사이즈에서 라지를 선택하면 좀 더 큰 썸네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라지보다 더 큰 썸네일로 만들기 위해 아더를 선택하고 50 픽셀을 입력한 후 OK를 클릭해서 대화 상자를 닫겠습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썸네일의 크기가 좀 더 크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얼스 패널을 보면 아트보드에 있는 4개의 오브젝트가 모두 1개의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개의 오브젝트가 각각의 레이어를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얼스 패널 하단에서 Create New Layer 아이콘을 4번 클릭하고 맨 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지금처럼 레이어를 먼저 만들고 선택한 레이어에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널에서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아트보드 상단에 클릭하고 드래그해 직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툴 패널에서 필 컬러 아이콘을 클릭하고 스와치스 패널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 선택한 레이어에서 방금 그린 직사각형의 썸네일을 볼 수 있습니다. 아트보드에서 방금 그린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오브젝트만 삭제되고 레이어는 삭제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 Ctrl Z를 눌러서 삭제를 취소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맨 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패널 하단에서 Delete Selection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아도브 일러스트레이터 경고 상자에서 Yes를 클릭합니다. 오브젝트와 레이어가 함께 삭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면 레이어 1, 레이어 2와 같은 디폴트 이름을 갖습니다. 이번에는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의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의 오른쪽에 있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옵션스 대화 상자를 엽니다. 네임에 물고기를 입력하고 컬러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해 오렌지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컬러는 대화 상자를 닫으면 레이어스 패널에 세로 컬러 막대에 그대로 표시되고 아트보드에서 해당 레이어에 속한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패스의 색상이 지정한 컬러로 적용됩니다. 컬러 아래에서 6개의 체크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템플릿에 체크하면 선택한 레이어를 일반 레이어가 아닌 템플릿 레이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락을 체크하면 선택한 레이어를 편집할 수 없도록 잠글 수 있습니다. 쇼의 체크를 해제하면 레이어에 속한 오브젝트를 아트보드 상에서 숨길 수 있습니다. 프린트의 체크를 해제하면 선택한 레이어에 속한 오브젝트들은 인쇄되지 않습니다. 프리뷰의 체크를 해제하면 해당 레이어에 속한 오브젝트가 지금 아트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컬러를 볼 수 있는 프리뷰가 아닌 색상이 사라진 아웃라인 상태의 선으로만 보여줍니다. dim images 툴을 선택하고 값을 입력하면 입력된 값만큼 사진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를 입력하면 사진을 원본 색상보다 90%더 흐린 상태로 만들고 90%처럼 높은 값을 입력하면 원본 색상보다 10%더 흐린 상태로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값이 작을수록 사진을 더 흐리게 만듭니다. 단, dim images to 옵션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패스로 그린 오브젝트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픽셀 상태의 사진이나 이미지에만 영향을 줍니다. 이 옵션은
주로 사진을 불러와 템플릿 레이어로 작업할 때 사진의 선명도를 조절하기 위해 주로 사용합니다. 방금 보신 6개의 옵션의 대부분은 대화 상자를 열지 않아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단축키를 사용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꾸지 않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과 컬러만 변경한 상태로 OK를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패너를 보면 레이어의 이름이 물고기로 바뀌었고 컬러 막대가 오렌지 색상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화 상자 없이 곧바로 레이어의 이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레이어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고 조개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세 번째 레이어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고 꽃을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마지막 레이어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고 나무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이제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해 해당 오브젝트를 각각의 이름을 갖는 레이어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아트보드에서 물고기를 선택한 후 Edit, Cut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X를 눌러 복사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물고기 레이어를 선택한 후 Edit, Paste in Front 또는 Paste in Back 메뉴를 선택하거나 키보드에서 단축키 Ctrl F 또는 Ctrl B 중 하나를 누릅니다. 물고기 오브젝트가 원래 아트보드 위치에 그대로 붙여진 것을 볼 수 있고 레이어스 패널의 물고기 레이어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은 각각의 레이어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아트보드에서 조개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레이어스 패널에서 나무 레이어의 오른쪽 컬럼을 보면 작은 정사각형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이 정사각형을 조개 레이어의 오른쪽 컬럼으로 드래그하면 보시는 것처럼 다른 레이어에 있던 오브젝트의 레이어 위치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아트보드에서 꽃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레이어스 패널에서 나무 레이어의 오른쪽 컬럼에서 작은 정사각형 아이콘을 꽃 레이어의 오른쪽 컬럼으로 드래그해 레이어 위치를 변경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을 보시면 각각의 오브젝트가 자기 레이어로 이동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레이어스 패널의 세부 기능과 다양한 옵션을 활용하기 위한 단축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의 왼쪽은 레이어의 보기와 숨기기를 위한 Toggles Visibility입니다. 눈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 클릭한 레이어에 있는 오브젝트만 숨길 수 있고 다시 클릭하면 보여줍니다. 키보드에서 Alt를 누른 상태로 눈 아이콘을 클릭하면 클릭한 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의 모든 오브젝트를 숨길 수 있습니다. 다시 Alt를 누른 상태로 눈 아이콘을 클릭하면 숨었던 나머지 레이어의 오브젝트를 볼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눈 아이콘을 클릭하면 클릭한 레이어의 오브젝트만 아웃라인 상태로 보여주고 나머지 레이어에 있는 오브젝트는 그대로 프리뷰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시 컨트롤을 누르고 눈 아이콘을 클릭하면 프리뷰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이번에는 Alt와 컨트롤을 함께 누르고 눈 아이콘을 클릭하면 클릭한 눈 아이콘만 프리뷰 상태로 볼 수 있고 나머지 모든 레이어의 오브젝트는 아웃라인 상태로 바뀝니다. 다시 Alt 컨트롤을 함께 누르고 눈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웃라인 상태의 오브젝트들이 모두 프리뷰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프리뷰와 아웃라인은 메뉴를 선택해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뷰에서 아웃라인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컨트롤 Y를 누르면 레이어와 상관없이 아트보드의 모든 오브젝트의 보기가 아웃라인 상태로 바뀝니다. 다시 단축키 컨트롤 Y를 누르면 아트보드에 있는 오브젝트는 프리뷰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아웃라인 상태에서는 오브젝트의 색상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일 뿐 원래대로 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간혹 실수로 키보드에서 단축키 컨트롤 Y를 눌러도 색상을 모두 잃었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컨트롤 Y를 누르면 컬러를 볼 수 있는 프리뷰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작업 과정에서 아웃라인 상태에서 작업하면 정교함을 요구하는 오브젝트를 그릴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레이어스 패널의 두 번째 컬럼은 레이어를 잠그거나 잠금을 해제하기 위한 토글 슬락입니다. 토글 슬락 공간을 클릭하면 현재 클릭한 레이어에 있는 오브젝트만 잠글 수 있고 잠긴 레이어의 오브젝트는 선택, 이동, 편집 등의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자물쇠 아이콘을 클릭하면 잠금이 해제되어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Alt를 누른 상태에서 토글 슬락 공간을 클릭하면 현재 클릭한 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레이어의 오브젝트만 잠글 수 있습니다. 다시 Alt를 누르고 토글 슬락 공간을 클릭하면 잠겨있던 나머지 모든 레이어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토글 슬락 컬럼에 컨트롤 또는 Alt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해도 Alt를 누른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레이어스 패널에서 토글 슬락 공간을 클릭해 레이어를 잠글 수도 있지만 레이어와 상관없이 선택한 오브젝트만 잠글 수도 있습니다. 아트보드에서 물고기와 조개 오브젝트만 선택합니다. 오브젝트, 락, 셀렉션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컨트롤 숫자 2를 누릅니다. 아트보드에서 물고기와 조개 오브젝트에 클릭하고 드래그해도 오브젝트가 잠겨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레이어스 패널의 토글 슬락 공간을 보면 오브젝트가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물쇠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레이어는 잠그지 않고 선택한 오브젝트만 잠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겨있는 오브젝트를 해제하기 위해 오브젝트 Unlock All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 컨트롤 숫자 2를 누릅니다. 오브젝트의 잠금이 해제되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의 세 번째 컬럼은 레이어에 속한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패스 색상을 보여줍니다. 아트보드에서 각각의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레이어스 패널의 컬러 막대를 보면 선택한 패스의 색상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 작업에서 매번 모든 레이어 색상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아트보드에서 세 번째 파란 꽃을 선택하면 레이어 컬러가 같은 파란색이기 때문에 패스를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이름 오른쪽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 레이어 옵션스 대화 상자를 열고 컬러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해 볼드와 같은 오브젝트와 대비되는 색상을 선택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아트보드에서 꽃을 클릭하면 패스 색상이 금색으로 표시돼 파란색 꽃과 잘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네 번째 컬럼은 레이어의 썸네일과 레이어 이름을 보여줍니다. 레이어의 삼각형을 클릭하면 레이어가 확장되어 오브젝트의 세부적인 개별 패스를 볼 수 있습니다. 확장된 상태로 놔두면 패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삼각형을 클릭해 레이어를 축소합니다.
레이얼스 패널의 5번째 컬럼에서 동그라미를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아이콘을 클릭하면 클릭한 레이어에 속한 모든 오브젝트를 아트보드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트보드에서 각각의 오브젝트를 선택하면서 레이얼스 패널의 마지막 컬럼을 보면 선택한 오브젝트가 있는 레이어에 작은 정사각형 아이콘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레이어를 가지고 작업할 때 아트보드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레이얼스 패널에서 작은 사각형이 표시되는 레이어를 찾으면 사용하는 레이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레이얼스 패널 하단을 살펴보면 왼쪽에 현재 문서에서 사용하는 레이어의 총 개수가 표시됩니다. 아트보드에서 꽃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레이얼스 패널 하단에서 Locate Object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택한 오브젝트 레이어의 삼각형을 자동으로 확장해 모든 세부 패스 오브젝트를 보여줍니다. 확장된 레이어의 삼각형을 클릭해 다시 레이어를 축소합니다. 아트보드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레이얼스 패널 하단에서 Make Release Clipping Mask 아이콘을 클릭하면 클리핑 마스크를 만들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는 레이얼스 패널에서 작업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강의에서 적절한 예제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Ctrl Z를 눌러 취소하고 Ctrl을 누른 상태로 아트보드를 클릭해 선택을 해제합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레이어를 선택한 후 하단에서 Create New Sublayer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택한 레이어에 서브 레이어를 만들어 작업할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든 서브 레이어를 선택하고 Delete Selection 아이콘으로 드래그하면 아도be 일러스트레이터 경고 대화 상자를 열지 않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로 레이얼스 패널 하단에서 Create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하면 레이어 옵션스 대화 상자를 연 상태에서 필요한 옵션을 지정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캔슬을 클릭해 레이어 옵션스 대화 상자를 닫겠습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레이어를 한 개 선택하고 Create New Layer 아이콘으로 드래그하면 선택한 레이어의 복제 레이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복제된 레이어를 선택하고 Delete Selection 아이콘으로 드래그해 삭제합니다. 이번에는 레이어의 쌓인 순서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트보드에서 각각의 오브젝트를 선택해 서로 겹치도록 이동합니다. 맨 위에 있는 오브젝트가 레이얼스 패널에서도 맨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의 순서를 변경하기 위해 레이얼스 패널에서 물고기 레이어를 선택한 후 나무 레이어 아래로 드래그하고 나무 레이어를 선택한 후 조개 레이어 위로 드래그합니다. 레이어의 순서가 바뀌고 아트보드에서 오브젝트의 쌓인 순서가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토샵은 픽셀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작업할 때 많은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벡터 기반의 프로그램으로서 패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레이어를 많이 만들어 작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한 개의 레이어만 사용하여 아무리 복잡한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레이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레이어만 만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배경이 있는 캐릭터를 그릴 경우 레이어는 배경 레이어와 캐릭터 레이어 두 개면 충분합니다. 만약 캐릭터의 모든 부분을 서로 다른 레이어에서 그린다면 너무 많은 레이어가 필요하고 오히려 작업하고 편집할 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어와 레이얼스 패널의 세부 옵션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가 여러분이 레이어를 이해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레이어와 레이어 스패널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